죽을 고비를 3번 넘긴 한영이. 옛날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에 장한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영이의 집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며 겨우 집안을 꾸려갔고 아들을 위해서는 늘 공부에 힘쓰게 했습니다. 한영이는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였고 그의 학문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려 한영이는 나이 16 어엿한 총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귀에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험을 통해 자신의 학문을 시험해보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을 생각하며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한영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곧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립니다. 그 시험에 응시해서 제 실력을 시험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영이의 말을 듣고는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양까지 갈 수 있겠니? 너 혼자 떠나면 나는 어쩌겠니? 한영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여기서만 지내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어머니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하셨습니다. 그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길을 떠나거라. 한영이는 어머니의 말을 고맙게 듣고 보찜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날을 걸어가던 중 한영이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네 아이들이 눈먼 판수를 놀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막대기에 개똥을 묻혀 판수의 코에 대고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구려 죽겠다. 구려 죽겠어. 그럴수록 애들은 더 재미있어 하면서 장난을 쳐댔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판수의 지팡이를 빼앗아 도망가면서 잡아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영이는 참지 못하고 아이들을 혼냈습니다. 그리고 판수의 지팡이를 찾아 돌려주었습니다. 어디 가는 니신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단 말이오? 판수는 한영이에게 물었습니다. 한영이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온 장한영이라 합니다. 한양에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지요. 저랑 함께 가십시다. 우리 집에 묵어 가시지요. 날도 저물었으니 하룻밤 쉬고 가세요. 한영이는 처음에는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판수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예상과 달리 큰 기와집이었고 판수는 큰 재산을 물려받아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영이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잘 묵고 나서 아침에 길을 떠나려 하자 판수가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신다고요?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하겠소. 하지만 죽을 수 있는 고비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있으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한영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서요, 판수님, 죽을 수가 있다면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 방도를 알려주세요. 앞에 고비 2번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번이 아주 어렵군요. 그러더니 판수는 작은 쌈지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3번째 죽을 고비에 이르거든 이 쌈지를 보이시구려. 그럼 뭔가 길이 생길 겁니다. 한영이는 판수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 묵게 되었고 한영이가 방에 홀로 앉아 글을 읽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주인 여자가 술상과 음식을 들고 왔는데
가만 보니 좋은 술과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손님을 보는 순간 그만 반하고 말았지 뭐예요? 여자는 한영이한테 술을 따라서 권하더니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분길 같은 손으로 한영이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예쁜 여자한테 손을 잡히기는 처음인지라 한영이는 몸과 마음이 다 어질어질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득 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영이는 깜짝 놀라서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보안이 혼인을 하신 분 같은데 남편이 알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난 아무 생각이 없으니 그냥 술상을 가지고 나가세요. 한영이가 정색을 하고서 차갑게 말을 하니 여인은 무안해져서 그냥 상을 들고 나가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남자 하나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놓으며 한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또 뉘십니까? 저는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 여자가 젊은 손님들을 유혹하는 낌새를 채고 오늘 길을 떠난 척하고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요. 여차하면 둘 다 죽이려 했는데 선비님이 이렇게 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한영이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까딱하면 칼날에 목이 잘릴 뻔한 순간이었죠. 주막 주인은 한영이를 잘 대접하고는 여비까지 보태어서 보내주었습니다. 마음을 잘 먹은 덕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꾸로 복을 받은 셈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고비가 남은 건가? 한영이는 다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한양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한 객사를 숙소로 정해놓고는 구경차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이리저리 구경을 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져 숙소를 찾는 이 길이 그 길 같고 이 집이 저 집 같아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밤이 이슥해지고 말았습니다. 인적이 다 끊긴 길에서 혼자 방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치 좋은 산에 몇이 달려들더니 입을 막고서는 한영이를 다짜고짜 자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어깨에 떠매고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보쌈이었습니다. 한영이가 자루에서 풀려난 곳은 어느 으리으리한 대갓집의 별당이었습니다. 한영이는 종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옷을 갈아입고 방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다소곳이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단 말입니까? 그러자 처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저희 부모님이 시키신 일이랍니다. 제가 상부사를 타고 나서 첫 남편을 잃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남모르는 도령님을 데려온 것이지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한영이는 기가 찼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밤만 지나면 죽은 목숨이란 말이군요. 제가 말렸지만 부모님이 끝내 일을 꾸미고 말았답니다. 외동딸이 청산과부가 되는 것을 절대 볼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저 선비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눈물을 지으니 한영이는 제 신세는 잊고 오히려 처녀가 불쌍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녀를 위로하니 처녀는 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처녀는 품에서 작은 금덩어리 2개를 꺼내더니 한영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 마음이니 이걸 받아주세요.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지요. 목숨이 있든 없든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한영이는 할 수 없이 금덩이를 받아서 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건장한 하인 둘이 한영이를 끌어내다가 자루에 집어넣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강물에 집어던지거나 땅에 파묻거나 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영이는 체념한 채 떠매어져 가다가
문득 품 안의 금덩어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세요.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지금 나한테 금덩어리가 2개 있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네들도 못할 짓 하느라 고생인데 나눠 쓰도록 하세요.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못하러 하겠습니까? 잠깐 확인해 보면 알 일입니다. 하인들이 그것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루를 열고서 보니 정말 한영이 품속에 금덩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뜻밖의 횡재에 입이 한방만해졌습니다. 자, 이제 됐으니 나를 갖다 버리시구려. 젊은 하인이 다시 한영이를 자루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 많은 하인이 나서서 만류했습니다. 아서게! 사람이란 은혜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이런 문을 죽이면 어찌 천벌이 없을까? 우리 둘이 입을 막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야. 듣고 보니 과연 그러했습니다. 2 하인은 한영이를 풀어주고 자루에는 돌덩이를 담아서 강물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벗어난 한영이는 무사히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 총각이 장원급제를 하자 조정이 온통 들썩거렸습니다. 그때 조정에는 김정승과 이정승이 있었는데 2 정승 모두 혼기를 넘긴 딸이 있어 사윗감을 찾고 있던 차에 장원급제한 한영이를 사위로 점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정승, 김정승이 차례로 나서서 한영이를 사위로 맞으려 하니 서로 조금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임금이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한영이는 임금이 정해준 이정승 딸과 혼인을 하여 홀어머니를 모시고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합니다.